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 집 화장대나 약통에 하나씩은 다 있는 그 제품, 바세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바세린 하나만 있으면 10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용도도 있었구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 정말 유용한 바세린 활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더 자세하고 안전한 사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세린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바세린의 정식 명칭은 페트롤리움 젤리입니다. 1859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는데 벌써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물질이지만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완전히 안전한 제품이 되었답니다. 바세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밀폐 효과입니다.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세린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에요. 공기 중에서 산화되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도 어려워서 보관이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향, 무색이며 알레르기 반응도 거의 없어서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시나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건조함입니다. 젊을 때보다 피부의 유분과 수분이 줄어들면서 거칠어지고 각질이 생기기 쉬워져요.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같은 부위는 더욱 건조해지죠. 또한 피부가 얇아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작은 상처도 잘 생기고 한번 생긴 상처는 회복이 느려요. 이런 시니어 피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세린은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바세린은 첫째, 강력한 보습 효과로 건조한 피부의 수분을 가둬줍니다. 둘째,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셋째, 상처 회복을 도와줍니다. 넷째,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 경제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스킨케어입니다. 얼굴 보습. 세안 후 토너를 발라주신 다음 바세린을 극소량 손가락 끝에 발라 얇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다만 여름철이나 지성 피부라면 양을 더 적게 사용하세요. 입술 케어. 겨울철 갈라지는 입술에 바세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잠들기 전에 발라주시면 아침에 촉촉한 입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기 전 베이스로 사용해도 좋아요. 팔꿈치와 무릎. 이 부위는 특히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데 샤워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세린을 발라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발 관리. 발 뒤꿈치나 발가락 사이 갈라지는 부위에 바세린을 발라주시고 면약말을 신고 주무시면 다음날 한결 부드러운 발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바세린은 조금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할 수 있으니 얇게 펴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상처 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시니어분들께 정말 유용해요. 작은 상처와 찰과상, 넘어져서 생긴 작은 상처나 긁힌 상처에 바세린을 발라주시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바세린이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해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도와주거든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먼저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히 말린 후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그 위에 밴드나 거즈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건조한 코 안쪽.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코안이 건조해서 딱지가 생기거나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면봉에 바세린을 조금 묻혀서 코 안쪽에 살짝 발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습진이나 피부염. 가벼운 습진이나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이나 건조함에도 바세린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욕창 예방.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의 욕창 예방에도 바세린이 도움이 됩니다. 압박을 받는 부위에 미리 발라두시면 마찰을 줄여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활용법입니다. 화장품 대용. 바세린은 훌륭한 아이크림 대체제예요. 눈가에 얇게 발라주시면 아이크림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터 대신 광대뼈나 코끝에 살짝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윤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매니큐어 바를 때.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기 전에 손톱 주변 피부에 바세린을 발라두시면 매니큐어가 묻어도 쉽게 닦아낼 수 있어요. 액세서리 관리. 귀걸이나 반지를 끼기 어려울 때 바세린을 조금 발라주시면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걸이 홀이 막혔을 때 도움이 되죠. 안경 코바지. 안경 코바지 부분에 바세린을 조금 발라주시면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코 눌림 자국도 줄일 수 있어요. 지퍼 관리. 옷이나 가방 지퍼가 잘 안 올라갈 때 면봉에 바세린을 묻혀서 지퍼에 발라주시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반지 빼기.
손이 부어서 반지가 안 빠질 때 바세린을 발라주시면 쉽게 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활용법들이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 방면의 활용법입니다. 변비 예방.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용도인데 배변 시 항문 주변에 바세린을 발라주시면 변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질이 있으신 분들께 유용해요. 콧볼이 줄이기. 코 안쪽이 건조해서 콧볼이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세린을 코 안쪽에 살짝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발 물집 방지. 새 신발을 신을 때나 오래 걸을 때 발에 물집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미리 바세린을 발라두시면 마찰을 줄여서 물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절 주변 건조함. 무릎이나 팔꿈치 관절 주변이 건조해서 각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바세린을 꾸준히 발라주시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수면 전 발 관리. 잠들기 전에 발 전체에 바세린을 발라주시고 면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아침에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발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바세린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적정량 사용. 바세린은 조금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하고 옷에 묻을 수 있어요. 쌀알 크기 정도만 사용하셔도 넓은 부위에 발라집니다. 둘째, 깨끗한 손으로.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더러운 손으로 바세린을 만지면 세균이 옮겨갈 수 있어요. 셋째, 개인 전용으로. 가족이라도 바세린 용기를 공유하지 마시고 개인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상처 부위에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주세요. 넷째, 보관 방법. 바세린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뚜껑을 꼭 닫아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섯째, 알레르기 반응. 바세린은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지만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 같은 부위에 소량 발라보시고 24시간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여섯째, 의료진 상담. 심한 상처나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바세린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도 확인. 100% 페트롤리움 젤리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른 성분이 많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순수한 바세린이 더 안전해요. 용량 선택. 처음 사용하신다면 작은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50지 정도면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효과를 보신 후에 큰 용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선택. 유명 브랜드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포장 상태. 구매할 때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가격 비교.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세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는 리뷰를 참고하시되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세요. 오늘 바세린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바세린 하나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만능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샤워 후나 잠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심한 피부 트러블이나 상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바세린 활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